근데 꼬기꼬기 젓는 사람 상담 개인 상담 필요합니다. 강사님 엿 먹으라 이 말 아이가.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너네도 보여주지 말고 보지 말고 빨리 사진 적어봐. 진짜로. 고민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생이 고민이 없는다는 제도지 아닙니까? 고등학생은 고민이 많은 나이입니다. 어떻게 고민이 없을 수가 있냐? 말도 안 돼.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1분. 지금 1분 더 주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한 30초 뒤에는 되겠으면 좋겠는데 시간 너무 갔다. 네, 걷어서 저희들 주면 돼. 반만 접으라니까 지금 2번 접은 사람 왜 그래 보입니다. 반만 한 번만 접으라는 말이 뭔지 잘 모르는가 봐. 한 번 접어도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 번 접으면 제가 편히 힘들잖아. 그걸 생각 좀 해줘. 선생님, 청년 선생님 질문도 받아주세요. 아, 청년 선생님들 살짝 넣어주세요. 적어서 넣어주세요. 청년 선생님 질문해 주세요. 자, 냈으면 바로 앉아주시면 상태를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0% 완성. 아니, 익명. 자, 이 감은 제가 요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여기서 하고 바로 읽고 답을 하고 그렇게 해요. 저 질문지는 제가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뭐 하느냐 하면은 질의응답 정리를 해요. 지금까지 다 해왔어. 나중에 책으로 쓸 때 참고도 하고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섞어줍니다. 나중에라도 중간에 섞어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 나중에 내서 중간에 넣어줍니다. 네. 됐나요? 청년 선생님 지금 쓰는 것도 나중에 중간에 넣어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천천히 써주세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 숫자가 100명 정도 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질문 2가지 혜택이 있어요. 질문 2개는 보통 고등부 가면 내가 하나만 하니까 100명 정도 되면. 그런데 여러분 숫자가 적어서 2개도 가능했던 거고, 그럼 여러분 혜택이지. 대신 15분 정도 더 일찍 마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100명을 많이 한 것보다 여러분 숫자에 밀착해서 저 답을 더 많이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시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5시 45분쯤에 대략 마칠 것 같습니다. 원래 6시에 마치면 돼 있는데 15분 정도 일찍 마치겠습니다. 2가지가 혜택입니다. 와우, 좋죠? 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중에 선생님들 낸 거는 요 중간에 넣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자, 이제
잠깐 허리 좀 펴고 저를 좀 봐주세요. 예, 중간에 내는 친구들은 요 중간에 넣어줍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메모도 여러분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메모를 좀 하셔야 돼요. 참고로 거기 그 연애 이성교제 성적도 세계 최초로 제가 만든 겁니다. 연애를 왜 하면 안 되나? 여기 청년 선생님들 특히 제일 중요하고요. 고동부는 그거 체크하면 40점이 안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고동부는 그거 체크하면 40점이 안 되면 연애하면 큰일 납니다. 40점이 안 되는 사람은 연애하면요 주로 90%가 4개월 안에 성관계를 합니다. 30년 상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고동부는 연애보다 그냥 친구하면 됩니다. 남자 여자 섞여도 돼 친구는. 근데 고동부가 연애를 한다 그러면 안 돼. 왜? 연애는 친구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 연애는 친구 관계가 완벽하게 괜찮은 친구 사람이 연애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고동부는 친구 관계가 아주 괜찮은 거 증명이 덜 됐잖아. 여러분 고동부 연애 가능한 사람 내가 이단 먼저 해줄게. 부모와 연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남학생들은 엄마와 대화가 되는데 엄마가 속으로 기뻐한다. 우리 아들과 대화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네. 그런 아들들은 연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엄마와 여친은 같은 여성으로서 거의 7, 80%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열받아 아들하고 대화하고 나면 그러면 여친도 70%는 친하고 나면 열받습니다. 남학생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아들 여러분 집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엄마인데 엄마 내랑 대화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지? 그래서 엄마 표정을 자세히 보세요. 에이 이 새끼야 니랑 대화 안 할 때가 속이 시원하다 자식아. 그런 순간 내 여친은 무조건 썸 탈 때는 괜찮은데 3달만 딱 지나고부터 스트레스가 70%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여학생도 마찬가지. 여자분들도 엄마를 커버 다 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만 괜찮은 남자인데 그런 남자가 고등학생은 거의 잘 없다. 그 다음에 고등학생 원래 잘 안 된다고 엄마랑 친한 게. 그 다음 그러니까 연애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고동부 때는 고동부에서 성격이 정말 괜찮은 교동부 안에서만 10% 괜찮은 급에 들어가는 애들만 연애 가능 지수가 올라가.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고동부 부서에서 70% 이상 다 친한 친구들이 집에 성격이 좋아서 고동부와 두루두루 다 친한 애들 있잖아. 100%는 아니더라도 대략 70%는 그런 애들이 연애를 나중에 잘합니다. 근데 난 고동부에 친한 애가 몇 명밖에 없다. 그러면 이미 편협합니다. 대인관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애인의 90%를 사랑은 못합니다. 제가 지금 고동부를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고 연애를 한번 해보시라고 일단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연애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엄마 아버지 사는 걸 보면 압니다. 엄마 아버지 어른이잖아. 근데 둘 사이가 어떤 것 같아요? 별로 쉽진 않아. 둘이가 사는 게 진짜 쉽진 않거든. 부부가 제일 좋은 연애거든요. 근데 부부가 어려운데 고동부가 연애한다고요? 그건 나빠서가 아니라 친구 먼저 사귀세요. 고동부는 친구를 많이 사귀세요. 그러면 나중에 연애를 할 수 있다. 그 친구에는 남친 여친도 포함입니다. 친구와 애인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3명 이상 만나세요. 고동부는 3명 이상 섞여서 만나라고. 단 둘이서 여러 번 만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안 좋은 성격의 특징입니다. 남자가 남자친구도 친한 애가 한두 번밖에 없는 것은 좋은 성격 아니라고. 남자도요 3명 이상 남자가 만나는 애들이 성격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친구와 연애의 차이는 그러니까 관계가 열려있다. 3명 이상 만나면 남자 여자 섞여도 친구다. 근데 단 둘이만 만나야 된다. 이거는 고동부 때는 하지 말란 말이야. 남자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예. 봐 수련회 때니 조별로 모이잖아.
남자 여자 막 섞여 놀잖아. 친구야. 누가 수련회 때 한조를 연애를 하는. 연애 아닙니다. 친구입니다. 물놀이 하면서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세요. 남자 여자들끼리 장난치세라고. 그런 애들이 잘 크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단 둘이서 맨날 자주 만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고등부는 만나고 싶으면 3명이 만나세요. 4명이 만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요 정도 먼저 그 이성교육 성적도 체크해서 70점이 넘어야 청년들 잘 들어두세요. 여기 청년 선생님 70점이 넘어야만 연애 가능 안전지수입니다. 60점에서 70점은 연애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50점 이하는 그 상처가 회복이 덜 된 사람입니다. 네. 자, 이 정도로 하고, 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갑니다. 자, 집중. 이제 메모를 잘 하셔야 돼요. 메모 필요한 거는 메모도 잘 해주시고, 자, 지금부터 읽고 답을 드립니다. 저는 연애 때문에 새로운 연애를 시작을 못 하겠어요. 전에 연애한 것 때문에 새로운 연애를 시작을 잘 못 하겠어요. 조사를 빠져가지고 내가 못 알아들었어. 이거를 잘 들으세요. 분리가 잘 안 된다. 다르게 말하면 집착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세요. 저를 잠깐 보세요. 볼펜과 PT병이 연애를 했다 합시다. 이렇게 붙어 있어도 볼펜이 PT병하고 섞이면 안 되죠. 붙어 있지. 자, 굉장히 중요한 말합니다. 붙어 있었지. PT병이 볼펜이 되진 않았죠. 이걸 집착이라고 그래요. 융합이라 그러는데 이 친구는 질문하는 친구는 연애가 아니라 집착한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건강하고 너도 건강한 두 사람이 만나서 둘이 데이트한 게 아니었던 거야. 내가 지난 과거에 사랑받지 못한 걸 너를 통해 다 소화하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 사랑, 내가 못 받은 사랑을 너를 통해 소화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랑은 내가 충분해. 근데 너를 통해서 더 행복해지는 거야. 그러면 연애야 이게. 집착 아니라고. 그런 사람이 헤어지고 나면 다른 사람과 연애하는 거 안 어려워. 왜? 얘가 무너진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둘이 만났는데 부모를 대신하는 거야. 둘이가. 그리고 둘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야. 이걸 집착이라고 해. 섞인다고 이렇게. 얘가 여기 일부 들어가 버리고 얘가 여기 일부 들어간 거야. 그런데 떨어져 버렸어. 헤어졌어. 그러면 얘 일부가 여기 들어가 있어. 얘 몸에. 정서 속에. 또 얘 정서가 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오랫동안 잊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 여쭤볼게요. 사귀다가 헤어지면 오랫동안 안 있는 게 사랑이야?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이 헤어졌던 이 친구도 잊어주기를 바라잖아. 근데 오랫동안 안 있는 거는 나쁘다. 여러분 정말 외람되지만 부모가 돌아가셔도 일주일 장례하고 출근하죠. 모르시나? 회사 다니는 자녀들이 부모가 장례가 났어. 그러면 길어도 일주일만 휴가 줘요. 일주일 후에 다시 회사 생활 한다고요. 부모가 돌아가셔도 부모의 상처를 일주일 후에 회사 생활하면서 극복한다고. 그러면 부모가 잘 죽었다는 뜻이 아니야. 부모의 죽은 것도 잊어져 간다고. 그리고 현장 생활을 한다고. 근데 여러분 이거 여쭤볼게요. 부모 장례가 일주일 지났는데 회사 생활이 안 돼. 부모 생각하면서. 이게 그 부모를 잘 추도하는 거 맞나? 아니죠. 이게 집착이라고. 지금 이 질문한 친구가 걱정되는 거는 바로 이게 고등학생이 연애하면 안 되는 거야. 연애를 했는데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됐다는 뜻이야. 이 연애는. 그건 안 좋다고.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우리가 같이 더불어 잘 지내다가 떨어지면 너가 너도 잘 살아라. 나도 잘 살게. 이게 헤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다른 사람과 연애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안 어려워요. 얘가 다른 사람과 연애하면 얘 무시하는 거 아니잖아. 됐죠? 그래서 얘는 이 질문을 더 정확한 답을 하면 얘가 지금 어릴 때부터 컸던 자기 과거를 수용 못하고 있다. 연애로 과거를 대신해 꾼 거야.
못 잊어지니까. 또 하나는 부모를 용납 안 했다. 부모 용서 잘 안 하는 아이들이 연애할 때 부모로 여겨버려요. 연애를. 그래서 헤어지고 나면 못 견디는 거야. 그 다음 또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될 사랑을 애인에게 얻었던 사람이 헤어지면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삼박자가 자실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신앙이 없었다. 애인을 하나님으로 여겼다. 둘째, 부모를 온전히 수용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잘 지내지 못했다. 왜? 애인을 부모처럼 여겼다. 그래서 집착한 거야.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니까 부모 죽은 것처럼 괴로운 거야. 단순히 애인과 떨어지는 고통 정도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내 사명은 무엇이고 내 정체성, 내 아이덴티티, 내 자존감 이런 것들이 약한 사람일수록 애인을 통해서 내 자존감을 채웠기 때문에 떨어지고 나면 내 자존감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세 가지를 다시 훈련하셔야 돼요. 부모와 잘 지내기, 하나님과 친밀하기, 나를 잘 회복하기. 세 가지를 하시게 되면 다음 애인과 만나서도 잘 지낼 것이다. 이렇게 답을 깔끔하게 드립니다. 근데 지금은 이 친구는 연애하면 안 됩니다. 외람되지만 앞에 전에 연애도 사랑 아닙니다. 물건처럼 이용했습니다. 거머리처럼 애인을 빨아먹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야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알겠어요? 이용인 거라고. 이용할 게 없으니까 괴로운 거야 지금. 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연애가 위험하다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연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나는 모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대신 이 질문은 난 이렇게 의역을 할게요.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날까요? 이 친구는 이렇게 질문해서야 정확합니다. 강사인데 제가 하나님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이거랑 똑같아. 오늘 제가 저녁을 먹을 때 맛있어 할까요? 맛이 없어 할까요?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이 질문을 한 이 친구는 두 가지로 저는 충고를 드립니다. 첫 번째, 이 친구는 뭐를 질문해야 될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친구는 책을 너무 안 봤다. 그러니까 문장력이 약하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묻고 싶은 건데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내 인데 수수께끼를 내면 안 되잖아. 동의해줘. 이거 정말 외람되지만 초등학교 2학년이 하는 질문 방법이야. 정말 외람되지만 누군지를 말 안 했으니까 이 질문 수준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고등학생인데 초등학교 2학년 질문을 한 거지. 저녁에 제가 하나님 만날까 안 만날까 이러면 초2가 하는 질문이라고. 그래서 이 친구는 책을 얼마나 안 봤는지 지력이 초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웃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심각합니다. 아이고 부장님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눈물 날라 그래. 부장님께 박수 한번. 음이 향기. 자, 그래서 이 친구에게 처방은 지력을 높여라. 내가 뭐가 고민이 있는지, 내 마음이 뭐가 괴로운지를 정확히 표현하는 능력을 먼저 길러라. 그래야 나중에 공부도 더 잘 된다. 나중에 이 친구 영어나 국어 지문을 읽으면 뭔 내용인지 잘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 글을 읽고 답을 하시오. 글을 읽고 나도 뭔 내용인지 몰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독해력은 영어나 영어나 국어 잘하는 거는 독해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이 영어나 국어는 잘합니다. 역사도 잘합니다. 왜? 역사는 질문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지금 뭘 못 넘기고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 처방은 책을 많이 읽어라. 그래서 뭘 묻는지부터 정지를 바짝 차려라. 이 얘기를 드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는 안내 드릴게요. 나뭇잎이 하나만 움직여도 바람 있는 거는 증명이 된 거 아이가? 오늘 나뭇잎 하나가 서상목이라는 나뭇잎이 여기 와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일 통계를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다. 제가 읽었을게요. 제가 지금 상담대학원만 3개를 했거든. 안 놀라시나? 우와. 교육대학원, 신학대학원 말고 상담과 관계된 대학원만 3개를 했다고. 근데 이 상담대학원 하면서 상담 교수를 많이 만났겠지. 상담 교수가 100% 내인데 뭔 말을 해준 줄 알아요? 상담학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케이스예요. 내가. 여러분 놀랍게도 상담에서 절대로 불가능한 인생이 제가 존재한단 말은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복음 안에서는 가능한 거야. 그러면 예수님 있는 증거가 됐잖아. 저희 나병 할아버지가 뭐라 했다고요? 네가 천국이다 그랬어요. 그럼 증명됐잖아. 할아버지에게. 하나님 나라가 제 아들도 죄인데 뭐라 했어요? 아까 간증했잖아. 아빠 우리가 죽고 천국 가면 우리 집일 것 같아. 제 인생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보였잖아. 이걸로 좀 이 친구가 답을 냈으면 좋겠다. 한 사람에게 증명된 하나님 나라라면 나도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증명한 거지. 바람이 없는 걸 증명하려면 나뭇잎 하나라도 흔들러거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없는 증명이 더 어려워요. 제가 한 말인데 명언 같지 않나? 와우! 하나님 없는 증명하려면 한 사람도 하나님 믿어서 그 능력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래서 하나님 있는 걸 믿는 것보다 없는 걸 믿는 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말 처음 들었지. 하나님 안 계신 걸 믿으려면요 진짜 더 힘듭니다. 원숭이가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없다고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원숭이가 조상인 것 같아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미국의 월드타임즈 있죠. 과학 잡지. 전 세계 제일 걸리는 잡지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실린 내용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잘못된 이론이다. 실렸어요. 왠지 알아요? 제가 부전공이 과학과예요. 제가 부전공이 과학이라고요. 여러분 과학이요 사실에 근거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계속 증명이 되었을 때 이 가설을 과학이라 그래요. 그러면 진화론은 제일 처음에 과학에 근거한 거 맞아요? 아닙니다. 진화론은 제일 처음이 뭔지 알아요? 무기질이 있다고 하자. 공간이 있고 이걸 전제를 먼저 합니다. 가설이 먼저라고 진화론이. 공간은 와 있는데 몰라. 진화론은 처음에부터 모르는 걸 믿는 거야. 공간과 먼지 같은 미립자가 있다고 하자고 했어. 하자고 하는 게 과학이가? 아니지. 그 여러분 진화론 되게 과학 같은데요. 진짜 과학자들 눈에는 진화론은 비과학입니다. 시작부터가 믿음이거든. 공간이 있다고 하자. 뭐고 이게? 왜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과학? 여러분 생각보다 믿음이 과학보다 더 과학적인 거 아세요? 여러분 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엄마가 친엄마라는 사실을 여러분 과학적으로 믿고 계신가요? 충격을 받아야 돼. 굉장히 웃기게 여러분도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웬 여자가 젖도 줬고 웬 여자가 여러분 곁에서 계속 밥을 해준 그 여자를 여러분은 엄마로 믿고 있잖아. 굉장히 과학적이지. 과학은 뭐야? 국가수에 의뢰해서 DNA로 친엄마가 확인되어야 과학 맞지? 왜 여러분 그렇게 엄마 확인 안 하셨어요? 여러분도 뭐를 더 믿는 거야? 믿음이. 친엄마조차도 엄마가 맞다고 믿는 믿음으로 끝났잖아. 확인도 안 하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따지려고 그래요? 그것은 안 믿고 싶은 거야. 내가 한 말인데 멋있잖아. 하나님이 있는 거 믿는 건 너무 쉬워. 그리고 여러분 이것만 고등학생이니까 똑똑한 게 좀 생각을 해봐. 원숭이가 진화를 하면 유년이 되지. 유년이 진화해서 사람이 됐지. 그럼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봐. 원숭이가 이 세상에 더 잘 살아야 돼?
윤원이 더 잘 살아야 돼? 윤원이 진화했잖아. 진화란 말은 더 잘 살라고 적응한 거잖아. 그러면 더 잘 살라고 적응한 윤원은 없고 퇴보되어 있는 원숭이는 계속 잘 살고 있어. 이게 비과학이라 생각 안 해보세요? 이거 왜 여러분은 진화론은 다 과학이라고 자꾸 생각하냐고. 진화했는 게 없고 안 진화한 게 더 잘 살고 있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리고 창경관의 원숭이 놔두면 안 되지. 왜 조상님을 거다 모셔? 인간들은 원숭이가 조상이 아닌 걸 알아요. 그러니까 돈 500원 내고 그 구경하고 앉아있는 거야.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를 500원 내고 구경하는 건 뭐 조상에 대한 모독 아이가? 맞다 해줘요. 좀. 진화론자는 창경원에 원숭이 두면 안 되지. 조상을 왜 그렇게 놔둬? 잘 모셔야지. 돈 내고 구경하고 학대하는 거 아이가? 근데 왜 가만둬도 될까? 사실은 안 믿거든. 원숭이는 원숭이지. 다 들켰어요. 하나님이 안 믿으려고 다 작정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과학과 출신이라니까 부전공을 한 실제 전 세계 과학학자들이 불신 일반 사람들보다 기독교인이 더 많은 거 아세요? 진짜 과학을 알면 과학 속에 다 믿음이 존재하는 걸 알게 된 거야. 여러분 과학은 전부 다 괜찮은 똑똑한 줄 알지? 아닙니다. 꽃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간이 꽃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모른다는 걸 많이 알아요. 내가 한 말인데 멋있다 진짜. 다시 말할게. 뭣도 모르는 것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합니다. 진짜 세상을 많이 알면요. 우주가 어떻게 우연히 있냐고. 그리고 우연히 그 많은 별들이 왜 충돌을 안 하냐고. 이걸 어떻게 그냥 우연이라고 하냐. 이 자체를 너무 못 믿는다. 안 그래요? 아따. 중요 과목 공부가 너무 지루합니다. 이성하고 잘 지내는 방법은. 이성과 잘 지내는 방법 아까 얘기했지? 엄마와 먼저 잘 지내라. 이 질문한 게 남자면, 이 질문한 게 여자면 아빠와 잘 지내세요. 아빠와 영화도 보세요. 아빠랑 커피숍에도 한번 가라고. 자매들은. 그다음 남자분들은 엄마와 커피숍 가서 떠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고. 그래서 엄마가 우리 아들 고맙다. 엄마랑 데이트도 해주고. 엄마 좋은데 뭐. 그래서 엄마 어이씨 아들 키우면 만하네. 이래야 연애를 나중에 잘합니다. 왜? 남친 여친이 다 엄마 아빠랑 닮은 게 많기 때문에. 와. 두 번째 고등부와 잘 지내라고 제가 명언을 하나 할게. 고등부와 다 잘 지내는 힘 것보다 한 이성을 전부 다 사랑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와, 내가 한 말인데 이게 명언이야. 다시 말할게. 고등부 전부 다 성격 이상하지? 다 이상하잖아. 네. 이거 남학생인데 더 춥다 그러고 막 다 이상한 친구들이 많아.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 이상하다고. 아까 왜 말 못하는 친구도 있고 말 잘하는 친구 별의별 애들이 다 섞여 있잖아. 맞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등부에게 잘 적응했다. 그러면 연애를 배웁니다. 연애 바이러스는 연애로 배우지 않아. 공동체로 배운다고. 와우. 그래서 여기 청년 선생님들 하나 충고를 드립니다. 애인 사귀려면 청년부끼리 잘 지내는 성격 좋은 사람과 반드시 애인 사귀세요. 그러면 90% 삶은 행복합니다. 삶은 달걀이 아닙니다. 저 웃겼는데 안 웃었어. 좀 전에 삶은 달걀 먹었잖아. 주희야. 우리 아들인데 욕좀 불발했네 오늘. 자, 연애하는 거 됐지? 그리고 하나님과 연애하세요. 창조주와도 안 친한 사람이 무슨 재주로 연애를 한단 말이고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아버지와 그 안 좋은 성격 아버지와 친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과 친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병 할아버지와도 친했습니다.
교인들과도 다 잘 지냈습니다. 그런 대인관계 능력이 제 아내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 아내의 어두움, 아픔 다 수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멋있죠? 그래서 31년째 제 아내에게 인간문화재라는 호칭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겁니다. 와우! 그래서 결혼 플랫폼이라는 책을 쓴 거야. 그래서 이 교보문고에 치면 결혼 플랫폼 나옵니다. 선생님들 중에는 꼭 사보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만은 저는 장담합니다. 전문 가정 사이트가 31년을 노하우를 다 녹인 거니까 어마무시합니다. 전무후무한 책이라서 자부합니다. 선생님들은 필독서로 꼭 사보셔야 되고요. 고등부도 혹시 지력이 좀 있는 분들은 그 사보셔도 좋아요. 결혼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고등부도 사봐도 되겠다. 그 정도 가치는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 과목 공부가 너무 지루합니다. 자, 이거 몇 가지 팁을 드리겠어요. 공부는 길게는 다 설명 못하면 또 공부 나올 거야. 그러면 공부 더 설명할게. 요거를 두 가지씩 공부에 대해서 물을 때마다 팁을 2개씩만 알려드릴게. 왜? 길게 다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 자, 먼저 중요 과목은 지루하단 말은 중요 과목은 국영수란 말이잖아. 그러면 국영수가 지겠단 말은 평소에 책을 안 읽는다는 뜻이야. 독해력이 결핍됐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종이책을 많이 보세요. 저 장담합니다. 종이책 많이 보고 성경 많이 읽는 아이들은 국영수의 독해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면 국영수는 지문 이해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무릎에 답하시오. 이걸 잘해야만 됩니다. 국어, 영어 못하는 애들 특징이 지문에 읽고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문 답 잘 다는 법을 지금부터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청긴 누설인데. 지금 제가 이 방법을 여러분 중에 웬만하면 안 할 가능성이 높아. 자, 한 절 보세요. 지문 시험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시험 치세요? 저는 95% 학생들이 지문 시험을 잘못 치고 있다 생각합니다. 현직 교사거든. 잘 알아 그거를.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킨 대로 잘해. 시킨 대로 글을 읽어. 지문을 읽는다고 벌써 실수한 거야. 확인해보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셔야 할 때 글을 먼저 안 읽고 밑에 질문을 먼저 보는 사람 손들어봐. 이야, 대박. 여기 지금 손든 친구들은 오, 대박이다. 우와, 딴 데보다 더 탁월하다. 진짜 진심이야. 대부분 잘 없는데 너들은 어디서 배웠어 이거? 와, 대박이다. 대단하다. 다시 얘기합니다. 저를 잠깐 보세요. 중요한 얘기를 할게. 사람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대. 다시 말하면 지문이 뭘 묻는지도 모르고 밑에 질문을 밑에서 하잖아. 지문을 읽고 나서 밑에서 질문하잖아. 그러면 질문 뭔지 모르고 지문을 읽으면 지문이 멍해진대.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는 속도가 늦어. 그래서 읽고 나서 저를 잘 보세요. 지문을 읽고 나서 밑에 질문을 읽잖아. 위에 그래서 주인공의 성격이 잘 나타나는 부분을 기호로 나타내시오. 성격? 읽다가 성격이 어딘지 몰라. 동의해 주세요. 그렇겠지? 그런데 제가 지금 뭔 얘기하냐? 아까 손든 친구들은 이미 그걸 안 해.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시간을 50% 줄입니다. 이거. 제가 하는 방법으로 하면. 국영수 전부 다 주요 과목 이 친구가 못한 이유가 지문 읽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소진하는 거야. 지문 많은 것일수록 오래 걸리잖아. 읽고 그거 자꾸 답한다고. 그런데 지문이 많으면 저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좋아. 왜? 다른 애들보다 50% 시간을 세이브하기 때문에. 자, 저를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를. 다음 글을 읽고 그런 지문이야. 네모 박스에 딱 있다. 바로 네모 박스 읽지 마세요. 밑으로 가세요. 질문 적으면 2개, 많으면 3개 정도 있지. 지문 밑에 보통 질문이 2-3개 있어요. 4개, 5개까지는 잘 안 하더라고. 2-3개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질문이 뭔지, 주인공 성격, 세 번째를 보니까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인지를 부호로 나타내시오. 가나다라 지문에 있어. 어쨌든 주제, 인물의 성격 뭔지 알았잖아. 바로 올라가서 주제, 성격 이 머리를 계속 가지고
본문을 쭉 훑어. 그러면 내용 딴 데는 관심 안 가고 성격 주제 이렇게 하면 팍팍 찍혀. 그래 바로 두 개 답이 딱 나와. 그러니까 지문을 덜 읽어도 답이 보여. 그리고 한꺼번에 두 개 다 답이 나와. 성격 주제 그러면서 지문을 읽어버렸으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이걸 아까 손든 친구들은 잘하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세이브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자, 두 가지 말했지. 하나는 뭐? 국영수는 독해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인문학 책을 많이 봐라. 성경을 많이 봐라. 두 가지를 많이 보고, 두 번째는 미리 이거를 지문을 읽지 말고 문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지문을 대강 훑어라. 그러면 답을 동시에 다 보고 체크하면 빠르다. 근데 지문을 먼저 안 읽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 읽어도 뭔 내용인지 몰라. 대부분 모르잖아 솔직히. 그리고 본문을 질문을 보고 성격 그럼 다시 읽어 성격을. 두 번 읽었지. 그래서 다음 문제는 또 읽어.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는 거야. 이해됐지? 요것만 해도 오늘 엄청난 거잖아. 수련회 왔는데 시험 잘 치는 법도 오늘 배우잖아. 대박이다. 와우. 자, 철수가 난 놀래라. 이름이 나와서 음력 처리하려 해야 됐어요. 철수가 보고 싶어서 고민이에요. 요요. 철수는 저희 집 고양이에요. 저는 이 친구 마음은 당연합니다. 고양이 반려견으로 키웠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개를 어릴 때 개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소를 특히 좋아하고. 근데 제가 키우던 소가 반려갈 때 얼마나 울는지 몰라요. 소도 울더라고요. 소 우는 거 봤어요. 진짜. 그래서 개고기를 무려 45년째 안 먹고 있다가 45년 뒤에 누군가가 소고기라고 속여가지고 내 인데 개고기를 먹인 적이 있어. 그 뒤로부터 먹을 줄은 알지만 일부러 먹으러 온 사람만 여전히. 개에 대한 충격이 아직도 있어. 그래서 이 친구 질문에 공감을 한다고. 대신 이 친구한테 부탁합니다. 제가 전문 상담가를 했잖아. 한 번 상담하면 30만 원이나 비싼 상담가를 모셔놓고 고양이 그리워요 이렇게 했더니 30만 원을 그냥 날려버렸잖아. 그래서 이 친구는 지혜로움이 부족하다. 고양이 슬픈 것은 전문가에게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세월 가면서 잊혀져 가는 것이고 그렇게 알아서 할 것이지 전문가에게 도움받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런데 이 친구는 지 인생 잘 사는 걸 물었어야 되는데 고양이 그리운 것보다 자기가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되지. 고등학생이 고양이를 사랑하면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자기를 더 사랑하라고 이 친구한테 충고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안타깝게도 초딩의 감정을 갖고 있다. 고등학생이 왜 사는지는 관심 없고 고양이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고양이를 그리워하는 거는 맞는데 그게 관심의 3, 4위에 돼야 돼. 제가 지금 고양이 그리워하는 건 나쁜 거 아니라 그랬어. 근데 그게 관심의 3, 4위는 돼야 되는데 그게 1위가 되는 순간 고양이를 우상으로 여겼다. 그래서 이 친구는 영적으로 보면 고양이가 우상이다. 지 인생보다도 고양이가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이 친구 위험하다. 발달, 정서적인 발달은 초딩이고 그 다음에 영적 발달 단계는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이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이런 친구들은 부모님과 대화하고 나면 엄마 아버지가 혈압이 올라와 사망 가능성이 있다. 왜? 이러지 않겠어? 아빠가 야, 네 요새 관심 1위가 뭐고? 고양이요. 아빠가 보람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러겠나? 엄마 아빠가 인생의 최대 관심이 고양이가. 제가 지금 말하잖아. 고양이도 그리워하는 건 나쁘지 않아. 착하다고 인간성도 있고 감정이 풍부하고 그거는 저는 서열 3, 4위가 돼야 돼. 1위가 하나님과 내 인생 잘 되는 거잖아. 그리고 2위가 엄마 아버지. 고양이보다는 엄마 아버지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아이가? 동의를 해줘줘. 고양이 죽은 건 맨날 괴로워하고 성질을 막 내고 그리워하고 화가 나고 막 그런데 엄마 아빠는 있어도 안 기뻐해. 제정신 아닌 겁니다 이거.
엄마 아버지가 고양이인데 밀린 거 아이가? 이거는 잘못된 거 아이가? 잘못됐다 해줘 좀. 그래. 엄마 아버지 계시잖아. 고양이가 슬픈 거는 4위, 5위가 되라고. 이 친구, 이 전문가가 왔는데 고양이 물는다는 게 무슨? 아이고. 왜? 한번 그래서 고양이 있는 방법은 자기를 사랑하세요. 자기 사랑하면 나중에 잊혀져요. 아멘. 네. 아멘. 내가 더 마음 아프게 이 친구는 자기도 잘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양이가 자기가 된 거야.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집착이라고. 고양이를 사랑한 게 아니고 사랑을 못하는 내가 더 한심해서 괴로워하고 있다 이 말이야. 다음 공부에 집중이 안 될 때. 와 이거 이제 공부 또 나왔잖아. 공부에 이 친구는 집중이 안 된단 말은 이 친구가 폰 중독일 가능성이 높아. 중고등학생 때 제가 상담 결과에 공부에 집중이 안 됩니다 하는데 폰은 잘 안 봅니다. 본 적이 없어. 자, 이 얘기를 해야 여러분 정신을 차리겠다. 폰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자, 이 얘기만 하나만 할게. 이마 뒤에 이 뇌가 전두엽이거든. 외워놔요. 전두엽에. 이 전두엽이 공부하는 애야. 해마나 축두엽 이런 거는 기억력이고 저장하고 뭐 이런 거고 공부를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여행을 가고 선택을 하고 행복을 느끼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전두엽이에 고동 기능이 전부 전두엽이라고. 이 전두엽이 그러니까 망가지면 끝나는 거야. 짐승과 같아져 인간은. 근데 이 전두엽이 뇌잖아. 뇌인데 뇌 세포에서 잠깐 보세요. 요게 뇌다. 그럼 뇌세포다. 뚜껑이 뇌세포 한 개. 여기에서 요렇게 놀랍게도 요렇게 발가락이 나와. 요렇게 요걸 시냅스라 그래. 뇌세포에서 요렇게 뭐가 이제 분화가 쭉 요렇게 뭐가 아주 이렇게 가는 선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한 세포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쪽 세포에서도 쭉 나와. 그래서 시냅스끼리 연결이 된대. 그래가지고 선택도 하고 창의력이 생기고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고등 기능도 생기고 이렇대. 인간의 뇌가 여기 중요한 얘기합니다. 요 시냅스는 매우 약합니다. 세포에서 분화되니까 나오니까. 근데 이게 스마트폰 한 개에 나오는 전자파에 의해서 놀랍게도 3분의 2가 스마트폰 중독인 중고등학생들 뇌를 그러니까 MRI로 촬영한 결과 이 시냅스가 3분의 2가 다 죽어버린대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안 놀라는 이유가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는데 선택하는 기능이 70%가 없어진다는 거야. 행복을 느끼는 기능도 70%가 없어지고 이거 제일 많이 하는 어른들이 잘 들으세요. 알코올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뇌가 이 전두엽의 시냅스가 3분의 2가 없대요. 굳어버리고. 그래서 고동 기능이 안 돼. 회사에서 다 쫓겨나는 거야. 알코올 중독자 남편들이 아내를 이해 못하는 거야. 이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바보 수준이라고. 근데 이 친구에게 여러분 지금 중고등학생들 잘 기억하세요. 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 폰으로 줌 강의를 듣고 폰으로 카톡을 자꾸 하고 폰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그러면 폰으로 게임을 하고 그러면 자 저리 와보세요. 폰으로 뭘 많이 하고 있지. 그러면 폰이 1m 안에 있죠. 학자들이 이게 중학생 뇌가 달라졌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야. 2년 전에 나온 책이야. 뇌과학자 7명이 쓴 책이라고. 나중에 그 책 꼭 사보세요. 거기에 보면 폰을 한 개가 이 전자파로 이게 할 때 전자파가 뇌에 끼치는 영향이 무려 꿀벌 200마리를 잘 들으세요. 꿀벌 200마리를 10분 만에 죽이는 양이래. 안 놀라시노 뭐. 꿀벌 200마리가 10분 만에 폰 한 개가 나오는 전자파가 죽었대. 실험 결과. 그러면 폰으로 지금 여러분 게임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아셔야 돼. 게임보다 폰으로 게임했기 때문에 게임의 해락보다 전자파가 내 세포를 죽이는 게 더 강력하게 위험한데 여기 이 질문에 공부가 집중이 안 된다 이 말은 내 세포에 이미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서 그 전자파가 이 시냅스를 다 죽여가지고
아주 강력한 뭐 충격을 안 주면 정신이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공부는 자극이 없잖아. 책을 보는 게 무슨 자극이 있겠어.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잠잘 때 머리맡에 폰을 놔두는 것은 10분 만에 꿀벌 200마리 죽이는 거를 뇌세포를 얼마나 밤새도록 죽이는지를 스스로 자살하는 행위입니다. 잠깐 손 들어볼까? 머리맡에 폰을 놔두고 잡니다. 솔직하게 이 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지금 뭔 짓 하고 있는지 아시겠나 지금? 거리를 2m 이상 떨어지면 스마트폰에서 자유롭대요. 그러니까 잘 때 폰을 최소한 머리에서 2m는 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들은. 봐라, 거의 없잖아. 한 명? 다른 방에 놔두거나 거실에 놔두고 방에서 잠다든가 알람을 최상시키라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자, 제가 팁을 하나 드려요. 잠잘 때 머리맡에 폰 놔두지 않기. 그러면 시냅스 영향 없잖아. 밤새도록 잠자면서 시냅스가 회복된다고. 그거 수련회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둘째, 게임은 PC로 해라. PC는 전자파가 그만큼 많지 않아. 그래서 게임보다 더 나쁜 게 전자파가 내 세포를 죽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폰으로 게임하지 말라고요. 잠깐 손 들어볼까? 저는 게임을 컴퓨터로만 하지 폰으로는 안 합니다. 손 들어. 봐라, 여기 다 망가졌어. 게임은 일단 기본적으로 30분 넘겠지. 그러면 30분 넘게 1m 안에 있었지. 그러면 전자파가 꿀벌 600마리 죽은 거 아시죠? 꿀벌 600마리 줄이는 해악을 내 세포가 지금 당했다고.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 내 세포가 엄청나게 지금 스트레스 받았는데 공부가 되겠냐고? 안 되지. 어떠세요? 이 강의 안 들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래서 여러분 중강의하거나 카톡을 길게 하는 것도 전부 다 PC로 가능하죠. PC로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폰을 하루에 30분을 안 넘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최소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잠자기 2시간 전에는 반드시 폰을 보면 안 됩니다. 잠자기 2시간 전에는 반드시 폰을 보면 안 된다고요. 이거 팁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폰 절대로 만들지 말라가 아니라 PC로 다 하고 폰은 진짜 문자 확인하고 급한 연락만 하고 연락 주는 것 정도만 하고 길게 게임하거나 강의 듣거나 유튜브 보는 거나 이런 거 제발 폰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PC로만 하세요. 맥북이나 노트북 정도나. 이것도 괜찮네. 됐죠? 나 지금 이것만 해도 오늘 건졌다. 그게 고마운 마음껏 박수. 내가 뻔했어. 이걸 몰랐으면. 그래서 교회는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왔으니까 들었지. 다음, 지금 엄마 아버지가 이걸 몰라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 내가 증명하잖아. 중학생 내가 달라졌다. 이 책만 사봐도 돼. 사보시고 결정을 하시라고. 다음, 경영학과라는 진로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팁을 알려드릴게요. 대학에 울산이니까 울산에만 해도 경영학과가 있는 대학이 있어요. 가세요. 가서 경영학과 교수님을 인터뷰를 하세요. 경영학과 다니면 뭐가 좋냐고. 경영학과 나오면 어디를 가냐고. 경영학과 오려면 뭘 잘하면 되냐고. 몇 가지를 물으라고. 그래서 더 중요한 질문. 경영학과 나와서 취직하면 뭐가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냐고. 그러고 나면 가슴이 인터뷰하고 나니까 가슴이 더 안 뛰어. 아이씨, 그러면 적성이 안 맞는 거지. 근데 경영학과 인터뷰하고 나니까 그러면 내가 더 해봐야지. 그러면 그걸 더 찾아서 하면 되는 거야. 어때? 멋있잖아. 경영학과 갈까 말까 이런 거만 하지 말고 경영학과 교수를 만나라고. 그래서 질문을 주고받으라고. 교수가 만나줍니다. 고등학생이 인터뷰 왔다면. 우리나라 그래도 어른들이 참 좋은 게 뭔지 알아? 고등학생이 진로 적성 때문에 만나러 와서 인터뷰 왔다 그러면 굉장히 선합니다. 어른들이 다. 그래? 그러면서 막 시간 내서 만나준다니까? 10분만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 친구 고민은 끝납니다. 적성이 더 맞는지 안 맞는지 표가 확 납니다. 제가
이런 답을 해주는 게 가수가 되겠다는 중고등학생을 제가 어떻게 처리할게요? 가수를 만나면 제일 좋은데 가수를 만나기 쉽지 않으니까 성악 전공한 교수를 만나가지고 인터뷰하라 그랬어. 노래 잘하는지 검사받고. 어떻게 됐게? 30명 중에 29명이 가수하면 안 된다고 교수가 진단했어. 깔끔하게 끝나버려 그냥 음악 좋아하면 되는 거지. 왜요? 가수는 진짜 노래 잘한 걸 가지고 태어나야 돼. 그래도 노력해서 잘 될 동 말 동이야. 그 동의 좀 해줘봐. 노래를 보통밖에 안 해. 가수를 열심히 하면 될까? 태어나기를 잘하는 걸로 태어난 사람도 가수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생, 여학생들이 주로 가수 되겠다는 데 이렇게 많아. 그랬을 때 놀랍게도 30명 중에 29명이 가수의 길을 제가 딱 적게 만듭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하라이, 하지 마라이, 뭐 내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 그 길을 간 전문가에게 진단받은 게 제일 정확하다. 깔끔하잖아. 그렇게 하시라. 잘 헤어지는 방법. 오, 이게 고동부에게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잘 헤어지는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뜻이다 말하지 말라. 니랑 헤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 따위는 진짜 나쁜 말입니다. 그러면 만나는 게 하나님 뜻이었나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 뜻이 모르게 수시로 바뀌어. 다시 얘기합니다. 만난다 안 만난다 청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이런 말 하는 자체가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다는요 결혼식 당일에 하는 거야. 그때 처음 하는 거라고. 그만큼 무거운 말이야. 그래서 헤어질 때 하나님 뜻이 아니라서 헤어집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럼 마귀 새끼란 말이야. 그게 반대쪽이. 그렇게 하지 마. 내가 그냥 아니라고 생각해서 헤어진다 이러면 되지. 무슨 하나님을 거다가 덜먹거립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헤어질 때 잘 들으세요. 헤어지고 나서 사귄 기간에 2분의 1은 절대로 아무도 사귀면 안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1년 사귀었다. 그러면 6개월은 아무도 만나면 안 됩니다. 1년 사귀었는데 헤어지자마자 2, 3주 만에 누구를 사귀는 중고등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관계 중독입니다. 이거는 새로 사귄 사람은 대타고 사귄 사람은 안 잊어버리고 있고 더러운 건데 이거 미숙한 거라고. 다시 얘기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사귄 기간의 2분의 1은 아무도 사귀면 안 된다. 그거는 헤어진 사람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자매인데 여쭤볼게요. 지금 남자랑 예를 들어 1년 사귀었어. 네 자네 소감을 말해봐. 1년 사귀었는데 헤어졌는데 2주 만에 그 남자가 딴 여자랑 만나고 있어. 기분 좋아? 기분 나쁘잖아. 봐라. 기분 나쁘게 할 자격이 있나? 헤어는 졌지만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지. 상처 주면 안 돼요. 사람은 물에 여행치 않고 헤어진 사람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 근데 이 질문을 할게. 반년을 아무도 안 만나다가 한 8개월 지나서 누구를 만나. 1년 사귀었던 친구가. 그 정도는 봐줄 만하지 않나? 봐준다잖아. 자, 사귀었다가 헤어지면 아무도 못 사귀라는 게 아니라 잊혀질 기간은 가진 다음에 만나는 사귐을 헤어진 사람도 이해해준다. 그걸 해라고. 됐나? 그 다음에 또 형제인데 물어볼까? 웬 자매가 니를 좋아해. 좋아한데 니 남자로서 솔직히 말해. 근데 말하는 게 며칠 전에 헤어졌대. 딴 남자하고. 헤어진 지 3일 만에 니를 좋아하는 거야. 니 기분 좋나? 뭔가 불길하지? 봐라. 다시 얘기할까? 새로 사귀는 사람도 뭐가 싫어? 누군가의 대타를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야. 다시 얘기할까? 근데 내가 또 다르게 물어볼게. 누군가를 사귄다는데 안 만난 지 1년이 넘었대. 헤어진 지가. 그런데 니인데 대시하면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알아, 괜찮다잖아. 근데 중고등학생들이 연애하다가 헤어졌을 때 다른 사람 만나는 속도가 어느 정도일까? 그래서 헤어지는 법을 잘 몰라요. 헤어질 때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기간을 잘 정하라고.
아무도 안 만나는 기간을 제법 두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헤어질 때요. 저를 잘 보세요. 헤어질 때 그 사람인데 마지막에 이런 말 하면 안 돼. 네가 못생겨서, 또는 네가 장남이라서, 또는 뭐 가난해서, 또는 네는 성격이 안 좋아서, 뭐 네가 키가 작아서, 뭐 이렇게 이게 진짜 심지어 예수 안 믿어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헤어질 때요 상대를 비하하는 말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좋아요. 헤어지는 멘트를 알려줄게. 이걸 외워두세요. 헤어지는 멘트.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내보다 더 좋은 사람을 너는 만날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기간 나도 헛되지 않다고 생각해. 좋은 추억으로 기억할게. 대신 내가 아직 너를 만날 때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너를 만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 내가 너를 만나면서 공부도 안 되고 신앙도 안 되고 내 생활이 잘 안 돼. 내가 망가지는 걸 너는 원치는 않잖아. 그래서 아직은 너랑 사귈 때가 아닌 것 같아. 원인을 누구인데 돌렸어? 내인데만. 상대가 안 좋더라도 그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럴 자격 아무도 없어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뭔데 그 사람을 함부로 합니까? 자, 헤어지는 거 세 가지 됐지? 근데 요거 중고등부가 잘 지켜질까? 세 가지 다 제가 중고등부 상담 결과 중고등부 연애는요 헤어질 때 진짜 상처를 주고 헤어지더라고요. 니 못생겼거든 막 이러고. 중고등부는 그런 말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많이 하더라고. 청년들도 하는데. 나에게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주변의 잔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잔소리의 정의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 그래서 잔소리를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옳은 말만 받아들이고 기분 나쁘게 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연약함으로 받아들이고 잔소리를 잘 수용하는 능력을 길러라. 다시 말하면 그런 말 해줘서 고맙습니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줘라. 왜? 잔소리 안 들어도 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제가 제 아내의 잔소리를 31년째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수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용력이 한 80%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도 100%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소리 하지 마. 기분 나빠.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여보, 조금 힘드네. 노력은 해볼게. 다는 금방 안 될 거야. 좀 기다려 줄래? 제가 아내한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이게 잔소리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니는 뭐 잘한 거 있나?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됐죠? 엄마가 잔소리 많이 하잖아. 엄마는 뭐 잘한 줄 아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다음, 신앙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 상담은 김 목사님께 여쭤보시면 잘 안내해 줍니다. 신앙 상담이니까 여러분 지도하시는 목사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다. 신앙은 어디서부터 회복하냐? 그래도 제가 주는 팁이 있다면 십자가 복음과 관계된 제목이 십자가 복음과 관계된 책들을 몇 권 정도 사보고 나면 신앙의 기초가 딱 쌓입니다. 왜? 신앙은 십자가 복음의 뜻이 이해가 돼야 돼요. 성경이 먼저가 보다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먼저가 돼야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상담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국교회 위기는 성경은 많이 아는데 십자가를 모르더라고요. 웃기죠? 성경이 전부 십자가 얘기했는데 거꾸로 십자가 설명을 제대로 먼저 좀 들어서 이해해라. 그리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이거 어째을까? 글씨를 모르겠어. 고등학생이 쓴 글씨인데 못 알아듣겠어. 걱정됩니다, 지금. 진짜 못 알아보겠다. 와, 최초다 이거. 더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도 못 알아볼 거야. 본인 말. 와우, 안타깝습니다. 이 친구 책을 좀 많이 봤어. 본인? 이렇게 해독이 한다고? 혹시 나갈 곳은 많은데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돈이 나갈 곳이 많은데 살 수 있는 돈이 너무 멋있어 보인다. 내가 해도 못한 걸 했어. 사실 저 친구도 처음에 버벅거렸잖아. 이거 글씨 진짜 못 알아본다. 근데 이 친구에게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돈은 학생 때 많은데 돈은 모자립니다. 요것도 초등학교 2학년이 하는 친구. 고등학생 이 고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고등학생도 보면 정말 죄송한데 돈에 맞춰서 알아서 자기가 하든지 돈에 지나치게 많은 욕심을 줄이든지 돈을 더 벌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이 고민을 남에게 묻지는 않습니다. 됐죠? 시험 기간에 교회에 잘 못 와요. 시험 기간에 교회 잘 못 와요. 이 친구는 이해는 하는데 지금 시대 청년들 거의 다 그렇죠. 중고등학생들이 하나 여쭤볼게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저 잠깐 보세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시험 기간에도 교회 옵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시험 기간이 아니야 교회 안 온 나머지 기간에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이 교회 안 오고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 안 오고 공부가 열심히 되는 게 아니라 딴짓합니다. 최악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조금 불안합니다. 교회 안 온 대신에 공부는 하긴 해. 그런데 이 사람은 탁월하게 앞으로 성공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를 잠깐 보세요. 여러분 왜 토요일도 학교 가면 좋지 왜 토요일과 일요일은 쉴까? 학교가 학자들이 연구 결과 심리 정서적으로 인간의 생체 리듬이 5일이나 6일만 일하고 반드시 하루나 이틀은 그 학교에서 공부하던 것과 다른 방식의 뇌 활동을 해줘야만 인간은 뇌가 정상으로 된대요. 다시 얘기할까? 주일은 공부도 덜 해야 됩니다. 놀란 말합니다. 제가 왜 그럴까요? 월, 화, 수, 목, 금, 토를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일은 공부를 안 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월, 화, 수, 목, 금, 토가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제가 통계를 잠깐 말씀드릴까? 월, 화, 수, 목, 금, 토 집중력이 높은 애들이 주일 집중력도 높습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 안 오고 학원 가거나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월화수목도 뇌가 좀 피곤하대요. 제 말 잘 들어요. 그래서 월화수목도 약간 부하게 집중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월화수목 금토만 집중하고 주일은 쉬었던 애보다 공부가 더 안 됩니다. 양이. 여러분 회사도 그러면 7일 다 근무하면 좋지. 왜 7일을 근무 안 할까요? 학자들이 연구 결과 7일 매주 근무한 사람들의 생산성이 떨어지더래요. 하루나 이틀 놀고 5일, 6일만 일하는 사람이 더 근무를 더 잘하더래요. 그러면 답이 나왔잖아. 주일까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지는 않는 게 좋다. 대신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어. 월화수목 금토는 미친듯이 공부해야 돼. 됐나? 근데 이거는 최악이다. 월화수목 금토 놀아. 잘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다 주일이면서 주일은 교회 가야지. 그러고 가는 것도 성경적이지는 않다. 친구 관계에서 질투를 느껴요. 친구가 나보다 친하게 다른 친구랑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을 때 이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엄마 아빠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애착성 결핍이라 그러는데 이 친구가 빨리 가져야 될 것은 엄마 아빠 용서하세요. 가족끼리 문화를 즐기세요. 그리고 자기를 먼저 사랑하세요. 친구가 다른 친구랑 친하면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도 그 친구랑 그냥 친하면 됩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친구는 물건이 아닙니다. 내랑 친한 친구가 딴 사람하고 친하면 안 된다는 이 사고 자체는 유아적입니다. 유아란 말은 엄마 반대 가지 마.
엄마 치마자락 붙였는 이 심리하고 친구가 딴 친구가 안 친했으면 좋겠어. 요거는 발달 단계가 4살에서 7살 사이에 정서입니다. 이 친구 위험합니다. 휴대폰 중독, 신앙 약화 됐고, 공부 잘하는 이유 됐고, 같은 이유는 이제 넘어갈게요. 2번이 여기 2번이 뭐고? 스킨십 기준 넘었으면 성적죄. 이 친구는 참 게을 막 그냥 번호만 딱 써. 참 강사가 2번을 읽어봐야 되네. 스킨십의 기준을 넘었거나 지나친 성적죄를 이미 지었으면 그런데 질문은 좋은 거였다. 질문은 근데 앞으로는 좀 써줬으면 좋겠다. 다 강사를 더 배려한다. 내가 찾아보고 읽어야 되잖아. 자, 지나친 스킨십 이미 해버렸다 그러면 잘 보세요. 회개를 3가지를 했어요. 회개는 3요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걸 고백하세요. 시인하세요. 두 번째, 다시는 반복하지 마세요. 세 번째, 더 성적인 것을 안 하려는 노력보다 좋은 일, 사명, 재능 이걸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있어요.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3가지가 회개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회개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뭘 안 하는 걸 회개로 알고 있는데 아니고 적극적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공부 됐고 이성교제 됐고. 자, 이제 답을 한 거는 넘어갈게요. 5 내지 10분 만에 빨리 끝내야 되겠다. 우선순위 세우는 방법. 우선순위라는 제목을 교보문고에 검색해서 이거는 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는 제목이 있는 책을 사보세요. 됐죠? 이게 굉장히 긴 답이라서.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오늘 저녁 집회가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는 밤 집회가 될 것 같아요. 아멘. 네, 농담 아닙니다. 보통 저녁 집회 때 제가 중고등부 때 수련회 할 때마다 저녁 집회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참고로 하나님 음성은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상보가 들리나? 나다. 누구신데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제가 알려드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이다 이렇게는 안 했는데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서 정세가 어떤 게 있어요?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 저녁 집회 때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때로는 눈물이 난다든가 때로는 감동이 생긴다든가 놀랍다 이런 게 느낀다든가 이런 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됐죠? 오늘 저녁 그걸 기대하면서 들었어요. 와우. 공부할 때 잡생각 폰을 먼저 끊으세요. 잡생각은 95%가 폰 중독 때문입니다. 게임 중독. 그리고 포르노, 음란이 잡생각을 많이 유발합니다. 왜? 내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공부는 자극이 없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포르노나 오락이나 폰 이런 게 자극이 너무 강해서 이걸 잡생각을 끊어라. 그리고 책을 많이 봐라. 운동을 많이 해라. 그러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잡생각 없어진다. 공부에 집중되고. 나의 뜻과 하나님 뜻 구별하는 방법은 나의 뜻은 내만 잘 되는 거고 하나님 뜻은 나도 잘 되지만 다른 사람도 더 유익하게 되고 나의 뜻은 내 즐거움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오늘은 안 즐겁더라도 나중에 내 인생이 즐거워지고 다른 사람도 즐겁게 만드는 것 이런 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 목사님께와 부모에게 엄마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은 부모와 지도 목회자에게 기쁨을 줍니다. 부모와 지도 목회자 3분 전부가 불안해하면 하나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색한 상황에서 말을 쉽게 못하겠어요. 오늘 대화법을 유튜브에서도 참고하시면 돼요. 대화법 검색만 하면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화법 책을 좀 읽어보시고 왜? 말을 어색해서 잘 못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는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설명을 제가 대화법 전문 강사기도 해요.
스튜디오스 학과에 외래 교수로도 간 적이 있어요. 대합법으로. 와우! 대합법 1급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안 놀라시나? 와! 다음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돼 그거. 오늘 저녁에 하나님 존재를 발견하게 된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밤이 될 걸로 믿으면서 다음 하나님이 보여주신 배우자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배우자는 첫 번째 하나님이 더 좋아져야 돼요. 그를 만나면서. 두 번째 그를 사귀면서 내 사명이 더 분명해져야 돼. 세 번째 그를 사귀면서 내 삶이 더 발전돼야 돼. 네 번째 그를 사귀면서 공동체와 가족을 더 배려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한 거와 반대로 되면 집착한 것이고 중독된 겁니다. 시험치기 몇 주 전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자, 이거는 시험치기 전에 불안 제거하는 방법.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게요. 주식교육과 국영수를 잘 들으세요. 국영수를 시험치기 한 달 전부터 하세요. 그리고 3주 정도를 미친 듯이 국영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다 뛰세요. 시험 진도 범위 안에 다 공부를 여러 번 하라고. 그리고 나서 시험 2주 전부터는 국영수를 하지 마세요. 사회, 역사, 그리고 예체능, 암기 과목으로만 시험 앞둔 2주를 집중하세요. 그럼 확실합니다. 불안은 거의 없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시험 며칠 앞두고 국어를 보고 앉았어요. 영어를 그때 외우고 앉았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어와 국어는 단타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벼락치기가 절대로 안 됩니다. 수학하고. 그러니까 영어, 수학, 국어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하라고 반드시. 평상시도 해놓으면 더 좋고 최소한 한 달 전부터 몇 주간 국영수를 집중하게 해놓으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암기 과목은 2주간 벼락치기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최고의 실력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험 앞두고도 국영수를 하고 싶거든 해놓은 거를 훑어보는 거는 됩니다. 그런데 국영수 진도를 몰라서 시험 앞두고 그때 처음으로 읽기 시작하고 그러면 안 된다. 대체 위기의식이 너무 없는 게 고민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자의 특징이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자기가 망했는지 몰라. 마지막 기독교 집안인데 정작 저한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도 믿음입니다. 제가 위로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고민도 안 합니다. 이 친구는 그래도 믿음이 내가 있나 없나 있기 때문에 있나 없나 합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원숭이는 내가 사람이가 원숭이가 고민할까 안 할까요? 원숭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내가 살아있나 죽었나 살았기 때문에 살아있나 죽었나 멋있죠 답이. 그래서 이 친구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신앙이 있다 있으니 거기서부터 100배로 싹을 틔워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아멘.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함이라. 믿는 부모를 둔 것은 하나님이 이 친구를 선택한 겁니다. 아멘. 아멘. 기적이에요. 믿는 부모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복을 받은 거야. 이삭은 아버지가 잘 믿기 때문에 특이한 감정이 없어. 그냥 샘물 파면 물이 나오는 거지. 이 친구를 이삭의 복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 믿는 부모를 뒀기 때문에 고난이 별로 없지. 그것도 복이라고. 아멘. 와우.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한 7분은 더 빨리 끝냅니다. 6시. 그래도 시간 초가 안 되고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면 되니까. 하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독수리는 아무리 열심히 닭장 안에 살아도 마지막까지 독수리는 불행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닭처럼 닭장에 갇혀 있으면 안 행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남하고 똑같이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만 맡긴 날개가 달고 내만의 삶을 하나님이 부르심을 향해 창공을 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묻게 하십시오.
너 특이하게 산다? 너 멋있다?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책을 올 겨울까지만 해도 5권을 씁니다. 특이하죠? 벌써 한 권 썼고요. 9월 달에 2권 나오고요. 11월에 또 한 권 나오고요. 12월에 한 권 또 나옵니다. 제 책이. 별로 안 놀라시노? 한꺼번에 30년 참았던 걸 막 써내는 거야.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계속 갈수록 또 날개를 달고 또 날개를 다는 거야. 아직도 저도 꿈을 아직 덜 꿨어요. 여러분도 꿈꾸는 나이가 고등학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하고 제발 똑같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부디 특이하단 말 들으세요. 나쁜 쪽으로 말고 니는 특이하게 오락마이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독설입니다. 여러분은 알았죠? 자유를 가진 인생이야. 그래서 왜 사냐 물으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닭이 하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닭대가리라는 말은 욕이에요. 닭이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아세요? 제가 닭을 키워봤잖아. 쥐가요. 놀랍죠?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쥐가 닭이 이렇게 앉아있잖아. 쥐가 와가지고 닭 똥주머니에 살을 다 파먹어버려. 살아있는데. 근데 닭이 가만히 있대. 그래서 닭대가리야. 와 진짜 닭대가리야. 똥주머니에 쥐가 다 파먹어도 그래서 죽어. 가만히 있는 닭은 뭐야 이거 지금.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망해가는데 계속 폰이나 보고 앉아있고 누구하고 닮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좀먹는 마귀나 유혹이나 쾌락이나 중독을 버리시고 날아가셔야지. 독설이로 원래 독설이로. 그렇게 견디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 잘 살아보려고 태어났지. 그래서 하나님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날아가는 멋진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 나중에 부모에게 아니 여러분이 제 나이가 되었을 때 자녀가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엄마 아빠 고등학교 때 뭐 했어? 등신 같아가지고 멍청하게 그냥 살았다. 오락이 나오고 포만 보고 그래가 되겠나? 어떠세요? 좋은 부모 되려면 고등학생부터 달라야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고동부를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